네, 4부로 돌아왔습니다. 질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별을 안 해봤잖아요, 저는. 네. 근데 코모님이나 이 방송 나온 여러분들이 네. 몇 년 전에는 관심 없었는데 다시 만나서 결혼한 사람이 많아요. 근데 그게 그 13년 전에는 왜 안 좋았을까? 이게 저희가 처음 만났을 때가 13년 전인 거고 네. 지금은 이제 연애하고 결혼 기간이 또 있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18년 전인 거거든요. 18년 전까지 가야 돼 또? 오늘로 따지면. 오늘로 치면? 네. 근데 다시 재회했을 때가 13년 전에 만났었던 거고 그때는요 제가 너무 어렸고 네. 연기 전공했었잖아요. 예예. 그래서 저희가 지방 살다 보니까 제가 그때는 막 꿈과 열정에 넘쳐서 나 배우하러 서울 가야 돼. 장거리 연애할 수 있겠어? 그리고 그땐 제가 또 이 남자한테 굉장히 아쉬운 게 많지 않았어요. 그랬구나. 이게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지거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이렇게 멀어져서 할 수 있겠니? 근데 상대방도 아니 만난 지 얼마 안 됐는데 장거리 연애 자신 없어. 그래서 그러면 우리 그냥 이렇게 서로 합의하에 빠이빠이를 하자. 그만 보자. 네. 어렸을 땐 그랬고. 동갑이에요? 4살 오빠예요. 오빠고. 네. 근데 어떻게 정말 우연치 않게 예. 동대문 쪽에서 네. 13년 만에 연락이 된 거예요. 너무 신기하다. 길 가다 만나면 더 멋있는데. 제가 어렸을 때 옷가게를 했었다고 했잖아요. 예. 그래서 그때 있었던 거래처들 연락처가 있었거든요. 네. 근데 세상에 제 오빠의 주변이더라고요. 진짜로? 제 거래처였던 사람들이 한마디로 뭐 재수 씨야 형수 씨야 인사해 뭐 이럴 거 아니에요. 네네. 인사하려고 딱 보니까 하고 제 거래처였어요. 와 너무 신기하다. 이렇게 다 엮여 있더라고요. 또 이 세상이 좁다니까. 정말 좁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사귀었네. 처음부터 다시 설레었던 건 아니고 네. 편하잖아요. 그렇지. 객지에서 지방 너무 저희 반갑지. 고향 반갑잖아요. 제가 연애를 굉장히 오래 못하고 있었는데 네. 소개팅이 들어오거나 네. 누가 좋다 그러면 귀찮아요. 단연히 솔로로 있다 보니까 예. 나가려면 또 단장도 해야 되고 근데 귀찮아요. 귀찮지. 그러니까 사람을 안 만나게 되다 보니까 계속 솔로인 거예요. 근데 고향 오빠니까 그냥 이렇게 머리 떡지고 집에 눈곱도 안 띄고 있다가도 네. 집 앞인데 뭐 치킨 먹으러 나올래? 오. 이러면 편하니까 나가잖아요. 그랬구나. 나가다 보니까 대화를 하게 되고 네. 하다 보니까는 그 시간 동안에 이 사람이 성숙된 어떤 생각이나 이런 걸 알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까지 그렇죠. 오게 된 헤어지기 거죠. 싫고 그냥 같이 살자 이렇게 됐네. 일도 같이 하게 됐고 딱이네. 네. 남편분은 어디 쪽이에요? 같이 동대문 쪽이에요. 동대문 쪽. 네. 남편은 먼저 이쪽 일을 하고 있었어요. 딱 맞네. 그래서 주변 형성이 있어서 제가 도매 일을 할 수 있었죠. 남편 후광을 좀 등에 업었네. 처음에는 그랬죠. 시작 세팅할 때. 맨땅에 헤딩한 분보다는 좀 유리했네. 제가 일을 배우는데 도움이 좀 많이 됐죠. 그랬구나. 예, 오. 어느 노선으로 어떻게 일을 배울지를 좀 감을 빨리 잡았죠. 천생연분이네 내가 보니까. 그런가요? 저는 동종업계에서 남녀가 같이 일하는 걸 정말 말리고 싶습니다. 너무 잘 아니까 서로. 네, 절대 같이 하시면 안 돼요. 알겠습니다. 천안에서 망해가는 피자 가게 하는 동생 있죠. 네네. 부인이 1살 연상인데 네. 야 얘네도 드라마야. 왜요? 완전히 얘가 중고등학교 때 네. 롯데리아에서 알바를 했더라고요. 네. 요리 같은 거 배우려고. 네. 그때 아는 누나야. 그때는 관심도 없었고 서로. 네네. 친한 사람 따로 있었대. 그냥 알던 누나. 알던 누나인데 얘가 남극 장보고기지 요리사 합격해갖고 거기까지 갔다 온 애예요. 네. 갔다 와서 밀러타임에서 막 알바했대. 네. 근데 어떤 누나랑 이제 썸은 아닌데 맨날 술 먹고 막 노래방 가고 그랬대. 네. 그 정도면 썸 아니에요? 에이 그게 무슨 썸이에요? 아닌가? 근데 그냥 친한 누나랑 이제 놀러 다녔나봐. 그 그 친한 누나가 야 내 친구 어디 약속 시간 볕대는데 네. 같이 잠깐 보자 그랬는데 그 여자인 거야. 어머. 너무 대단하죠. 인연이다. 인연이죠. 그건 진짜 인연이다. 그러고도 관심 없었대. 그래서 전화번호 주고 받다가 헤어졌는데 페이스북에서 또 그 누나랑 또 연결이 된 거야. 계속 엮이네. 그래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만나다 결혼한 거야. 그렇게 보다 보면 와, 희한하더라고요. 네, 인연은 있어요. 네. 난 너무 신기한 거야. 좋지도 않았는데 나중에도 좋아질 수가 있네. 인연이 되려니까. 야, 그것도 되게 희한한 인연이죠. 저는 저 결혼한 게 너무 신기해요. 그래요? 네. 후회하는 건 아니고. 아이 이제 몇 개월 안 됐잖아요. 그죠? 네, 예. 아직은 이르고요. 네. 아직 나이가 됐는데 결혼 못 하고 계신 분이 계시면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제가 결혼한 게 너무 신기하거든요. 따로 있는 것 같아요. 아직 미혼이시고 노총각 노처녀분들은 네. 집신도 짝이 있다 그러잖아요. 있어요. 저도 여자 나이로 지금 38 돼서 결혼한 건데. 오, 빠른 건 아니다. 그럼요. 주변에서 제가 제일 늦었는데 주변의 반응은 다 똑같더라고요. 나 결혼해 하고 청첩장 돌리면 보통 여자들은 잘 됐다. 너무 축하해. 야 이제가 이게 정상이잖아요. 맞아요.
저는 진짜 선언을 하는데 단 한 명도 축하해가 없었어요. 진짜? 너가 한다고? 너 결혼한다고? 놀랬네 다. 다 물어봤어요. 왜 니들 반응이 당신들은 왜 그래? 왜 축하 안 해주고? 아니 물론 축하할 일인데 그냥 너는 왠지 결혼 안 하고 솔로로 즐기면서 그럴 것 같았다고. 이게 남자든 여자든 언니든 친구든 동생이든 모든 사람이 다 반응이 놀랬네. 똑같았어요. 너무 논 거 아니에요? 어렸을 땐 놀았죠. 그죠. 네. 근데 나이 들고는 뭐 재미도 없고 근데 일 좀 약간 워커홀릭이 있어서 네. 그리고 제가 주관이 되게 똑 부러지는 게 있어요. 그런 저도 했습니다. 그러게요. 네. 예전에 제일 웃겼던 게 집신도 짝이 있다 그랬더니 어떤 형님이 야 집신도 집신 나름이야 이러는데 팩트 폭력을 하더라고요. 우리 성당에 노총각 하나 있거든요. 저랑 동갑인데. 아니 집신이 나름 집신이 또 있어요? 그러게요. 집신 자체가 너무 그냥 상처를 주더라고 걔한테. 그 들은 사람은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 그분보다 그분이 더 빨리 가실 수도 있어요. 아닌가? 그 형님이 좀 신기가 있나 봐. 아직도 못 갔어 걔. 그 형님도 못 가셨죠? 그분은 잘 살죠 결혼해서. 아 그래요? 네. 아. 그러셨구나. 일단은 희망을 가지시고. 네. 그럼 쉬는 날은 주로 뭐 하세요? 그나마 제 스트레스 푸는 게 여행이라서. 아 여행이 좋아. 네. 그래서 여행 가거나 아니면 진짜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서 거의 정말 시체놀이. 아 시체놀이? 네. 영화 이만큼 다운받아가지고 먹고 싶은 거 시켜가지고 먹고 자고 영화 보고 이러던지 아니면은 아예 그냥 여행을 가던지. 애기 생기는 순간 그런 거 못한다는 거. 알고 있죠? 너무 많이 봐서 알고 있어요. 예. 취미는 뭐예요? 저 운동 좋아해요. 운동? 네. 아, 그래서 날씬하신가 보다. 아 이거는 또 표독하게 다이어트를 또 하는 거고요. 아. 나이살이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그럼 아예 그냥 안 드시는 거예요? 아니요. 먹을 거 먹고 네. 대신에 약간 고칼로리나 너무 요즘에 좀 내가 과식이 심했다. 네. 그럼 그때 살짝 슬림하게 또 식단을 해주고 이게 그냥 끊임없어요. 아 이게 저도 해보니까 식이 조절 안 하면 안 돼. 안 돼요. 저는 아예 탄수화물 끊었잖아요. 알죠. 그러니까 매일 술 마셔도 찌진 않더라고. 제가 그 식단을 또 보지 않았습니까? 대단하십니다, 사모님 정말. 보셨죠? 네. 결혼 잘한 거 맞죠? 잘하셨어요. 네. 보여드린 사진이 극히 일부. 그러시겠죠. 네. 잘했다니까. 저 본받아야 되겠다 하는 것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어도 옆에서 안 도와주면 못해. 네. 결혼 잘하셨습니다. 잘했죠. 예. 그럼 우리 코모님 현재 유튜브 채널도 운영 중이신데 네. 어떤 채널이에요?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제가 지금 코모 언니라고 말씀을 드려서 네네. 눈치채셨을 것 같은데 저 패션 유튜버 하고 싶어요. 지금은 제가 컨텐츠 하던 거를 잠시 중단해 놓은 이유가 네. 제가 아직 표현하는 방식이 서투른가 봐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녹화하고 편집을 해서 올리면 뭔가 제가 전달하고 싶은 게 보시는 분들한테 전달이 잘 안 되는 느낌이에요. 저도 하나 친구분들이랑 놀러 간 거 한번 봤어요. 근데 약간 네네네네. 좀 어수선하더라고 느낌이. 그쵸. 뭘 전달하려는지 모르겠어 내가. 네네. 아 그럼 잠시 개점 휴업하신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약간 주변에서 또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일명 생으로 한번 해봐라, 라이브로. 괜찮네. 네, 그러니까 녹화한 거는 어느 정도 제가 편집도 들어가고 예. 약간 픽션이잖아요. 네. 논픽션으로 너는 한번 해봐. 그러더라고요. 라이브로. 주제는 일상, 에세이, 상담도 좀 받고 싶어요. 제가 연애 상담 되게 잘하거든요. 정말 팩폭도 잘하고요. 그게 막 좋은 말만 해주는 것도 아니고 꿈깰 사람 빨리 꿈 깨고 되게 현실적으로 제가 연애 상담을 잘해요. 그래서 어떠한 고민 상담 같은 거나 그렇게 일상 얘기하면서 제가 꼭 알려드리고 싶은 패션 팁 같은 거. 괜찮네. 저만의 노하우 뭐 이런 거. 이럴 땐 뭐 어떻게 코디한다든지 이런 거 알려주면 되네. 편집으로 하려니까요. 네. 한계가 있더라고요. 아. 이 녹화로 하려다 보니까 제가 유명인이 아니잖아요. 맞아. 그러니까 보시는 분들이 저도 그 생각에 동의를 했어요. 날 뭘 믿고 내가 입으라는 대로 입을까. 패션이 너무 광범위하잖아요. 그렇죠. 얘가 이쁘다고 해서 이런 스타일을 사야? 이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라이브로 소통도 하고 저에 대한 좀 신임도 좀 드리면서 그리고 이제 제가 알려드린 게 또 와 닿으시면 하시는 거고 그렇게 가고 싶어서 컨텐츠는 스톱해놨어요. 구독자 몇 명이에요? 최근에 확인했을 때 129명이. 오, 그래 100명 넘었네. 100명 되고 싶다는 분도 많으니까. 아 그래요? 얼마나 되셨어요? 만든지? 저 한 달 좀 넘었어요. 아, 한 달에 100명 넘었으면 괜찮은 건데? 네, 지인 찬스를 썼어요. 지인 찬스가 독약인데. 처음 시작해갖고 네. 나는 유튜버다 카톡방도 모르고 네. 정보가 전혀 없었을 때 저도 똑같이 아는 사람들 다 얘기해갖고 구독 눌러줘 막 이랬어요. 저는 팟캐스트가 이미 6년 차잖아요. 네. 유튜브야 지금 뭐 본격적으로 한 건 한 5,
6개월 됐는데 네. 전 알고 있었죠. 절대 지인 찬스 안 통한다는 거. 땅을 치고 후회했습니다. 예. 제가 페이스북도 5,000명인데 술 먹는 사진만 올려도 좋아요 막 올라오거든요. 네. 다음에 같이 먹자고 막 이러고 막 좋아요 누르는데 네. 거기다가 유튜브 약간 이렇게 하잖아? 네. 절대 안 눌러. 냉정하다니까. 관심사 네. 아니면 안 해줘요. 유입 경로도 페이스북에다가 한다고 해서 이렇게 유입이 잘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거는 효과 없어. 그거 하고 저 이거 혹시 나유방 분들이 들으시면 제가 지금 유튜버 활동을 전혀 안 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네. 알아보고 있는 상태라서 어떻게 알고 딱 봐도 티가 나요. 댓글 써놓으신 거 보면은 맛구독을 원하시고 댓글을 썼다라는 느낌이 와요. 알지 당연히. 근데 죄송해요. 그렇게 구독 눌러주신 거는 좋은데 그분들이 이제 맛구독이 왜 안 좋은지에 대한 정보가 좀 적으셨나 봐요. 만약 댓글로 자기 눌렀으니까 자기 것도 누르래. 내가 왜 그래야 돼? 그게 죄송하더라고요. 너무 웃긴 것 같아. 저 이렇게 누르고 가니까 저도 알죠? 뭐 이런 식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도 알죠? 이건 좀 애교 있네. 고백할 게 있는데 저는 구독을 안 했어요. 네. 근데 요즘은 한 번씩 가서 보면 재밌으면 구독 눌러. 네. 알림 설정도 하고. 저도 그렇죠. 댓글도 달고. 네. 근데 그거를 강요한다 그러면 누가 해? 안 하지. 그래서 막 죄송한데 이거를 제가 또 댓글로 가서 왜 못 해드리는지에 대해서 쓸 수가 없잖아요. 쓸 필요도 없어요. 죄송하더라고요. 갔는데 보고 마음이 동해야 누르는 거지. 그렇죠. 준비 중이고 언제쯤 다시 오픈하시는 거예요? 저 결국은 기계 세팅인데 장소는 뭐 제 작은 방에서 할 거기 때문에 지금 캠하고 마이크가 품절나가지고요. 28일부터 뭐 5차인가 일괄 배송한대요. 아 그래요? 어떤 거 쓰시려고요? CMU200. CMU200? 네. 그게 좋은 거예요? 나름 저 또 이제 뒤져보고 찾아보고. 카메라는 뭘로 하시려고? 카메라 로지텍이요. 로지텍? 네. 그거 많이 하더라고요?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정보가 많지도 않고 잘 몰라서 그래 많이 한다는 거는 그만큼 이유가 있겠지. 그러니까 많이 하는 걸로 하는 게 좋아요. 네. 알겠습니다. 기대해 볼게요. 코모 언니 치면 딱 나오네. 그쵸. 이름이 어렵지 않죠? 괜찮은데요? 저희 신랑은 이름 바꾸래요. 이름이 기억이 안 남는다고. 그럼 뭘로 하래요? 그걸 또 알려주지도 않아요. 그런 말 들을 필요가 없어. 옷 디자인처럼 밀어붙여요. 맞아요. 네. 그럼 129명이 또 헷갈린단 말이야. 그렇죠. 바꾸지 않겠습니다. 예. 주량은 얼마나 되세요? 못해요. 정말로? 보시기에 말술 같죠?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항상 저는 근데 가무는 좋아해요. 굉장히 좋아했었어요. 분위기는 좋아하는데 마시진 못하는 거고. 네, 실제로 제가 주동에서 놀기도 잘 놀고. 예. 근데 그런 자리는 항상 음주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술을 마시면 자요. 저 때문에 분위기 다 다운되거든요. 술이 약한 거네. 희석이 안 된대요, 몸에서. 알코올 분해 요소가 없는 거다. 네, 안 된대요. 노력도 해봤는데 네. 안 늘더라고요. 안 늘면 못 마셔. 정말 한 달 동안 한참 저 놀 때 제 친구들이 너 답답하다고 저 앉혀놓고 막 먹인 적이 있거든요. 네. 폭탄주 뭐 먹인 적이 있는데 그리고 잠깐 쉬잖아요. 그리고 마시면 똑같아요. 안 받는 거네. 네. 안 마시고 놀면 되죠. 저 안 마시고 잘 놀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정말 고주망태 된 것처럼 잘 근데 놀 수 있어요. 취한 사람들 보면 웃길 거 아니야. 안 웃겨요. 안 웃겨요? 저 노느라 바빠서. 다행이네 그래도.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동대문에 막 도매하시는 분 몇 명인지 이런 거는 모르겠다. 그죠? 너무 많죠? 수가 없어요. 협회도 없어요? 모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전 처음부터 배우기를 시장에 오래 계셨던 분들이 주변에 많았어가지고 네. 이게 참 재밌는 게 시장 오래 계신 분들은요. 네. 시장 사람들끼리 알기를 원치 않아요. 아 그래요? 서로 싫어해요. 경쟁자라서 그런가? 그래서가 아니고요. 어른들이 하시는 말씀 중에 다른 돈 다 먹어도 시장 돈 먹지 말라. 그만큼 시장 돈이 더럽다, 더러운 곳이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장사치들만 진짜 모인 곳이잖아요. 네. 그래서 뒤통수 치고 이런 일들도 비일비재하고요. 상처받을까봐. 소위 나쁘게 말하면 서로가 서로를 양아치라고 해요. 쟤는 돈만 벌 수 있다면, 그러니까 거지근성인 애들이 너무 많아서 나는 시장 사람들 엮이기 싫어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되게 공공연하게. 많아요. 그러니까 오래된 분들은 아예 그냥 그리고 친한 사람은 있을 거 아니에요. 한 명, 두 명 정도는 있어도 협회, 모임 이런 데 가가지고 어울려 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렇구나.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배우다 보니까 그리고 저 역시도 많이 겪었죠. 시장에 있으면서 뒤통수 맞고 이래요? 뭐 제가 동대문 쌈딱이라고 소문난 적도 있고 아닌 꼴은 못 보니까 네. 저희는 디자인 등록을 일일이 전부 다 하지를 못해요. 물론 해야 되지만 몇 달 간격으로 계속 디자인도 바뀌고 상표법이라는 게 실제로 굉장히 애매해요. 무슨 식품법 위반처럼 딱 잡아낼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디자인 등록비도 그렇고 잘 안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팔고 있어요. 근데 분명히 내가 누구누구를 통해서 저 친구하고 같이 술도 마셨어. 안면도 있고 알아. 근데 이제 다 거래처가 와서 알려줘요. 언니 저희 가니까 똑같은 거 있던데 이래? 네. 특히나 친한 거래처들은 이
도매 시장의 흐름을 어느 정도 아는 친구들은 친하니까 언니 이거 어디서 깔았다? 하고 알려줘요. 가보면 진짜 그냥 뭐 띠 하나만 바꿔갖고 제게 좀 잘 나간다. 얼른 가져다가 만들어요. 그랬다라는 건 저희한테 옷을 띄어가게끔 누군가를 시켰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자기 옷을 만든 사람들은 알아요. 네. 왜 유튜브 편집하다 보시면 썸네일도 그렇고 편집도 그렇고 비슷해. 내가 하는 방식이 있죠. 맞아. 근데 말하지 않아도 누가 제 거하고 유사하게 했다라는 게 감이 오실 때가 있죠. 다 알죠. 알죠. 네. 아, 얘 얼마나 공들였구나. 얘 편집 진짜 안 했구나. 알잖아요. 딱 보면 알지. 그것도 아시는데 심지어 내 새끼들인데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경우에 이제 증빙을 하려면 좀 절차가 어렵고 좀 오래 걸리지만 그냥 가서 면상에 던져버리는 거야. 얼굴에다가. 옷을? 네. 싸움 나는 거네? 싸우려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가서 인정하고 미안해 안 팔게 하면 좋겠지만 네. 시장 사람들이 대부분 그렇게 만만한 사람들이 없어요. 그러겠네. 그냥 오히려 적반하자. 그냥 오히려 그런 저를 미친년 증거 있어? 무서워. 내가 네 거 따라했다는 증거 있어. 증거가 좋아. 막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많아요. 심지어 전주에 얘랑 같이 아는 사람들하고 막 언니 동생하고 술도 먹었는데. 야, 너무하다. 그러면 저는 또 이제 그걸 그냥 못 넘어가죠. 그럼 어떻게 해? 그리고 이제 얼굴에 옷 집어 던지고 시작하는 거예요. 너 오늘 장사 못해. 무서워라. 저는 잘못한 거 없죠. 그래가지고 막 싸움 나네. 그랬죠. 처음에 왜냐면 이런 사회 집단에서 제가 또 생활해 본 적이 없으니까 네. 잘못된 건 알려줘야 돼. 야, 돈 버는 게 다가 아니야. 너 사람이 되고 먼저 봐. 막 이거를 알려줘야 돼. 막 이랬는데 저도 지쳐요. 그래서 지금은 나름 또 그거에 대한 복수 방법이 있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많이 겪다 보니까 서로가 서로를 못 믿는 성향이 좀 있어요. 기분은 나쁘겠다. 기분 나쁘다라고 표현하기는 너무 적고요. 생계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제 거래처를 다 뺏어갈 수도 있고 제일 문제가 뭐냐면 잘 모르는 분들은요. 그러니까 네. 저랑 친한 거래처는 알아요. 제가 말을 하니까 제가 내 거 카피 뜬 거야 하면은 의리 지켜준다고 거기 가서 또 안 해요. 근데 꼭 그런 짓 하는 사람들이 저보다 싸게 도매를 내요. 아이고. 그러면 인식이 바로 매대 몇 칸 차이로 그런 일들이 있다 보면 이거 저기도 있는데 얘네 비싼 집이네 이렇게 돼요. 낙인이 찍혀버리니까. 저희는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네. 네, 그래서 어떻게든 걔가 그 옷을 내리게끔 만들어야죠. 그러다 보면 동대문 쌈탁이라고 소문이 나요. 그래서 끝까지 안 내린 사람 있어요? 저는 없었어요. 없었어요? 네, 저는 아주 저한테 상처를 준 만큼 씨를 말렸기 때문에 오늘 너 이거 걸어놓는 한 넌 장사 못해. 그랬기 때문에 저는 없었는데 거기서 막 버티고 있는 거야 막? 코모님이? 여러 가지 형태로 가장 피크 시간대 저는 그냥 거기서 판 벌려요. 사람 못 사게끔? 인정할 때까지.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이 누가 봐도 거기가 굉장히 좁아요. 좁죠. 좁아서 막 정말 피크 시간대는 서로 밀치고 다니거든요. 사입삼촌은 막 비키세가 이러고 다니고. 근데 거기에서 아예 그 통로로 진입을 할 수 없게끔 와. 처음엔 그랬어요. 왜냐하면 생존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랬는데 지금은 노하우가 생겨서 굳이 그렇게 언성 높이지 않아도 제가 그 사람보다는 구력이 좀 더 됐다. 예. 그러면 그냥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래서 뭐 제가 또 그 친구 거를 가져다가 마진 하나도 안 보고 빼요. 아예 그냥 엿을 매기는 거네. 그 기회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저는 마진을 아예 안 보고 그래 건드렸어? 오케이. 그러면 똑같이 쫓아와요. 그럼 전 똑같이 그러죠. 증거 있어? 와, 남편분이 뭐 하나 잘못했다가는 뼈도 못 추리겠다. 싸우기 싫어서 저도 가급적이면 말 안 해요. 부부가 똑같은 것 같아요. 싸우게 생겼으면 피해가지 않나. 그리고 가급적이면 이해해줄 거는 좀 이해해주려고 하고. 알겠습니다. 일단은 그런 또 트러블이 있네. 네. 이거 좀 아름답지만은 않네요. 그럼요. 다 일일이 등록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처음에 시작하시는 분들이나 의욕이 앞서가지고 굉장히 자기 디자인에 대한 프라이드가 있으니까 세신 분들은 하세요. 근데 이게 1년이 가고 2년이 가다 보면 지치고 또 너무 많이 바쁘고 그래서 일일이 다 하는 게 힘들죠. 그러겠네. 네. 쉬운 게 없네요, 이게. 그럼요. 알겠습니다. 일단 그럼 이쯤에서 우리 또 네이버 공식 카페 가입 안 하셨죠? 했어요. 하셨죠? 네. 저 VIP 해드렸나? 해주셨어요. 그죠? 네. 청취자 질문 드려볼게요. 네. 제 공식 카페가 있어요. 글을 저밖에 안 올리는데 제발 좀 올리라고 해도 안 올려. 네. 수줍음이 많은가 봐. 네. 근데 또 청취자 질문은 기가 막히게 올리거든요. 너무 감사한데 긴장되는데요. 보통 일주일 열흘 전에 올려요. 네네. 제가 5시간 전에 올렸는데 왜 제 거는 5시간 전에 올리셨어요? 일주일 전에 안 올리시고? 제가 깜빡했어 보니까. 죄송합니다. 또 한 대 맞을 뻔했다. 증거 있어요? 이렇게 하는 거네?
더 정색하셔야죠. 네. 맑은 날의 지렁이님. 이분 제가 한번 언제 대접 한번 해야 돼. 질문 퀄리티 한번 보세요. 1번 동대문 의류도매의 경우 다른 업종 예를 들면 일반적인 직장인과는 일과 시간이 많이 다를 것 같습니다. 네. 사장님을 포함해 동대문 의류도매업종의 경우 일과 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라고 하셨는데 아까 충분히 나왔죠. 네. 1-1번. 이분은 꼭 다시가 들어가. 디테일하시네요. 엄청 디테일하시거든요. 1-1. 일부 지방에 계시는 업자들의 경우 동대문에서 떼다 판다고 어디서 주워들은 것 같습니다. 이 멘트가 어느 정도 일리 있는 멘트인지가 궁금합니다라고 하셨는데 이것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내용 중에 있는데 충분히 나왔죠. 100%잖아요. 이거. 100%죠. 네. 대단하다니까. 우리가 한 얘기를 다 들었나 봐. 그러니까 정말 궁금하신 것 같아요. 그죠. 네네. 1-2. 그리고 위 질문이 일리 있는 멘트일 경우 그분들의 일과 시간이 어떻게 될지도 궁금합니다라고 하셨는데 이것도 밤 시장과 낮 시장을 나눠서 활동을 하시죠. 아까 충분히 나왔죠. 2번. 의류 도매의 경우 의류 관련 공장에서 직접 떼다가 소매업체 등에 뿌리시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라고 하셨는데 저희는 떼오는 형식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수 공장에서 직접 디자이너 두고 제작하시기도 하고 아까 제가 중국 사입 말씀드렸잖아요. 네. 중국 옷 같은 경우에는 직접 가셔가지고 옷을 띄워오시기도 해요. 그렇구나. 네. 궁금한 게 인터넷 쇼핑몰이나 분당 서현역에서 하는 일반 소매 사장님이 막 의욕이 너무 앞서 본인이 막 중국 가고 사오는 경우도 있을까요? 그 루트를 아시기는 쉽지 않아요. 그죠? 처음부터 그렇게 아시긴 쉽지 않아요. 예, 갑자기 궁금한 거야 그게. 아시는 분이 만약에 뭐 야 이거 있잖아 동대문에서 몇몇 도매들도 중국 가갖고 뛰어와 행여 그 소스를 주신다 한들 중국 그 시장을 안 가보신 분께서 가셔가지고 직접 그렇게 에이전시 역할을 하시는 게 쉽지 않아요. 그렇구나.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일단은 동대문을 통하는 게 그렇죠. 아무래도 편하겠네요. 네, 그리고 나중에 분량 처리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네. 네. 알리익스프레스 많이 사거든요, 물건. 네네. 보름 걸리면 기가 막히게 와요, 우체국 택배로. 네네네. 왜냐면 뭐 IT 제품이 막 너무 싸니까. 분량 남은 나도 고민이. 아직까지는 다행히 분량 없었는데. 네네네. 분량 남으면 막 반품하려면 머리 아프잖아. 그래서 낱장으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그냥 거래처 통하시는 게 편한 게 분량도 가서 그냥 교환이 가능하잖아요. 분량 교환. 교환을 해주나 보대요. 분량 교환 같은 경우는 저희가 처음부터 분량을 드린 거니까 당연히 교환이 되죠. 근데 이거 직접 가갖고 중국 가서 해오시면 그거 다 모아가지고 중국 비행기 타고 가실 거 아니잖아요. 비행기 값이 더 들겠다? 그럼요. 알겠습니다. 2-1. 도매업자의 고객이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시는 것이 아닌 해당 도매업자께서 직접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시는 경우도 있을까요? 라고 하셨는데. 요즘 많아요. 우리 코모님이 인터넷 쇼핑몰 하나 차린 격이네? 그렇죠. 예전에는 그걸 오픈하지 못했어요. 왜냐면 법으로 제재된 건 아니지만 그게 서로 간에 도매와 소매 간에 약간 상도 같은 거거든요. 맞아. 도매가 직접 그렇게 해서 쇼핑몰 해버리면 이 집 옷 떼어다가 쇼핑몰로 파는 사람들은 가격 경쟁에서 되질 못하죠. 상대가 안 되지. 그래서 몰래 했었어요. 몰래? 대표자 이름도 가라로 세워놓고 바지사장 앉혀놓고? 네. 굉장히 많아요. 심지어 도매가 아니고요. 공장 측에서 그렇게 소 쇼핑몰 말고 G마켓이나 그런 식으로? 그런 곳에 다이렉트로 올리시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요즘에. 네. 저도 예전에 뭐 IT 매장도 해보고 연구원에 납품도 했잖아요. 똑같아. 용산업자들이 우리들한테 줄 때 그 가격으로 막 인터넷 올려버리니까. 그렇죠. 그럼 누가 우리 매장에서 사냐고. 같은 거예요. 소매점에서 누가 사냐고. 네. 근데 이걸 비밀로 하죠. 거긴 대놓고 해 그냥. 알려지면 저희 집에서 물건 안 뛰어가니까. 그러니까. 많습니다. 많답니다. 3번. 의류 도매상의 고객이 국외에 계시는 경우도 종종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해외에서도 코모님한테 사요? 중국은 있죠. 중국 대회니까. 네. 와, 전에 한번 동대문에 갔는데 중국 사람 같아. 중국 아니면 홍콩이야. 뭐 이렇게 못 알아듣겠어. 근데 5만 원짜리를 이만큼 들고 있는 거야, 현금. 그 사람은 큰 손이네. 그 사람은 그냥 저희가 중국 가서 옷 사입해 오듯이 저희 제품을 사입해 오려고 목돈 들고 온 거죠. 사다가 자기도 뿌리려고. MD예요, MD. MD네. 그것도 MD네. 네네. MD 역할을 하는 친구들이 그럴 거예요. 있답니다. 3-1. 외국 고객이 있을 경우 업무 프로세스가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라고 하셨는데 괄호 열고 샘플이라면 모를까 제품을 보내기엔 단순 EMS로는 양이 상당할 것 같아서요. 세관 문제라던가 대금을 어떻게 받으시는지 세금 계산서는 어떻게 발행하시는지 부가세 및 관세 등의 세금 처리는 어떻게 하시는지가 궁금합니다. 대박이죠 이분. 아시는 분 같은데. 아니 이분은 어떠한 게스트가 나와도 이 정도 퀄리티 나와. 직업이 뭔지 아세요? 뭐예요? 데이터 클리너. 컴퓨터 클린 서비스 그러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이분이 하여튼 데이터 쪽 근무하는데 라니님이라고 알죠. 외교부 여권 연구센터 강사분이거든요. 네. 그분도 땀 뻘뻘 흘렸어. 너무 예리해가지고 질문이. 모든 분야를 다 꿰뚫고 있나 봐. 네네네. 알파고 아니야? 알파고.
미리 사전 조사를 좀 하시나? 네. 인간 알파고. 근데 보통 자기가 아는 영역대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잘 모르는 부분은 어떻게 질문해야 될지도 모르는데. 그리고 이분이 더 대단한 게 제가 오늘 실수로 5시간 전에 올렸다 그랬잖아요. 네네. 바로 올라왔잖아. 그러니까. 대단해. 하여튼 너무 감사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세금 같은 경우는? 저는 다른 나라 분들은 모르겠고요. 네. 중국 같은 경우는 꾸준히 거래를 해봤던 곳이 있고 또 신규도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신규로 오시는 분들은 저희 집 옷을 많이 하실 거 아니면 그냥 그 자리에서 저희 한국 사람들이 옷 띄어가듯이 그냥 바로 현금 주고 거기에서 장수를 띄어서 핸드캐리로 가져가시는 분들도 그죠? 있어요. 예. 그리고 이제 조금 꾸준하게 굵직하게 오래됐다. 그 사람들은 개들이 하는 게 아니고요. 개들이라고 표현 쓰면 안 돼요. 괜찮죠. 개들이 들을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중국말로 하는 거 아니니까. 그죠? 개들이 MD예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초이스를 하면은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세간적인 부분이나 네. 뭐 세금 분야 이런 거는 그거를 또 해주는 에이전시가 따로 있어요. 따로 있겠죠. 걔들이 끼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그냥 주문한 만큼 옷 빼주면 되고 우리 한국인들한테 팔듯이 그냥 넘기면 되는 똑같이, 거네. 네. 대신에 오래됐고 양이 정말 얘들은 조금 많다. 그런 경우에는 얘들도 잔을 깔아요. 위험하다 그건. 먼저 나가고 네. 근데 여기에서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잘 나간다는 집들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뭔가 그런 보이지 않는 우리들끼리의 시스템이 좀 있어요. 그렇구나. 그래서 무슨 너 잔 안 깔고 장사를 어떻게 해? 오히려 지들이 더 그렇게 배짱으로. 그러니까 그런 애들 거래하려면 이 정도는 좀 감수해야 되는 것도 있고요, 리스크가. 그래서 걔들은 옷부터 나가요. 오, 진짜로? 그리고 이제 뭐 한 2주 뒤에 결제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위험성도 있네요. 있죠. 그런데 물건 나쁘다고 막 다 반품해버리면 짜증나겠다. 에이전시를 보는 것도 있어요. 그 일을 해주는 에이전시가 얼마나 짱짱하고 괜찮은지 구력은 얼마나 되는지 저희가 이제 그렇게 할 때에는 에이전시도 봐요. 그래서 질문 주신 분께는 이 에이전시 쪽에서 좀 잘 아시는 분이 이쪽을 좀 잘 아시지 않을까. 그러겠네요. 대행해준다. 네, 맞아요. 예, 알겠습니다. 4번. 의류에 부착하는 액세서리나 단추나 조각 원단 등 이런 것도 취급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이게 부자재인가? 부자재인데 이거를 취급? 남은 거 어디다 파냐 이거 같은데? 아니요. 제가 이건 아까 말씀드렸는데 딱 맞춘다며요. 척을 내서 여유로 분량 날 거 몇 개 정도 여유로만 더 하지 저희가 막 그렇게 막 이만큼 남고 그러지 않아요. 계산해서 하니까. 네. 그리고 이만큼씩 남았던 것들이 쌓이다 보면 많잖아요. 예. 근데 걔네들을 저희가 다 체크하지 못합니다. 그죠? 네. 예, 그렇게 꼼꼼하게는 안 하신답니다. 네. 5번. 의류 도매상으로 입문하고자 할 경우 주로 어떤 경로로 들어가는 것을 추천하시나요? 라고 했는데 아까 충분히 말씀해 주셨죠. 들어가서 일을 해보세요. 5-1. 더불어 미리 준비하면 좋을 자격 혹은 학력이나 수상 경력 등 어느 업종에서의 경력이라든가 자질 등이 있을까요? 라고 하셨는데 이게 전공은 필요 없지 않나요? 아니요. 확실히 디자인과 졸업한 친구들이요. 훨씬 더 득이 커요. 그렇다고 해서 다 결국 이건 장사치잖아요. 예. 그 친구들이 뭐 이렇게 해서 만들었다고 해서 이게 다 대박이 나고 이건 아닌데 말 그대로 처음 시작하실 때잖아요. 네.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디자이너를 고용을 해야 되고 디자이너를 써야 되고 이런 것보다 당연히 디자인과를 나오셔서 직접 샘플링을 해보시는 것도 좋고 이게 이제 분명히 디자이너를 쓰지 않으면 안 되는 한계점이 와요. 네네. 처음엔 본인이 하시다가도 신경 쓸 게 그것만이 아니기 그렇지. 때문에 근데 디자이너를 쓸 때 쓰더라도 알아야지. 월급 책정할 때와 이 이 친구가 어떻게 일을 하는지 그리고 디자이너들도 장난질하는 친구들이 좀 있어요. 자기만 안답시고. 네, 저희가 나중에 추후로 자기들이 그 법인카드처럼 알아듣기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자기들이 지출을 먼저 하고 그리고 나중에 청구를 하면 저희가 또 월급에다 플러스 알파로 주는 게 있는데 예. 그게 이제 옷 만드는 과정에 필요한 교통비나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예. 근데 어떤 친구들은 원단부터 부자재를 직접 셀렉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장난치려고. 근데 거기에서 주인이 모르니까 맡기는 거죠. 나는 이 옷 한 벌이 나오면 돼 네가 만들어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나중에 이거를 모르고 넘어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냥 호갱 당하는 거네. 디자인과에 나온 친구들은 요청 낼 줄 좀 어느 정도 알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작정하고 찾자고 마음만 먹으면 잡아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득이 좀 있더라고요. 확실히 그러네. 디자인 전공한 친구들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 저기 카센터 사장인데 군인 제대해갖고 막 퇴직근무를 했다가 아까 종업원한테 뺏긴 분 넘겼잖아요, 사실. 네네네. 그런 것처럼 내가 디자인을 했다 그러면 좀 유리하네요. 그렇죠. 여러 가지로. 알겠습니다. 마지막 6번. 신입 의류도매상의 연평균 수입과 10년차 의류도매상의 연평균 수입이 궁금합니다라고 하셨는데
이분은 어디 통계청에서 나왔나 봐. 이거 평균 낼 수도 없잖아. 차라리 식당이거나 네. 이런 거면 가능해요. 근데 아까 제가 이거에 비슷한 관련된 얘기를 드린 것 같은데 7년 차시니까 평균 내기도 어렵다 그러셨는데 코모님 같은 경우는 어때요? 만약에 2018년도 평균 때려보면 이거 말씀드려도 되나? 삐처리 해드릴게요. 직원도 월급 다 주고 차포 다 떼고 네. 정말 안 됐을 때 네. 근데 이게 뭐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다 이러실 수 없는 거고 아니면은 정말 너무 타고나셔가지고 처음 시작하자마자 사주가 좋으셔서 은인을 만나셔가지고 예. 쇼핑몰 하나 잘 만나셔갖고 시작하시자마자 빵 터지실 수도 있고요. 이런 말이 있잖아요. 속칭 동대문 도매시장 사람들 벤츠 타고 롤렉스 찬다 막 이런 소문 있잖아요. 그렇진 않죠? 안 그래요. 그죠? 그거는 정말 상위 몇만 명 되시는 분들 중에 네. 상위 몇 프로? 그런 거죠. 네. 어디 뭐 보험이나 이런 어떠한 조직에도 네. 위에서 잘하는 분들은 막 억대도 벌고 10억도 버는데 그 네트워크 특징이잖아요. 그쵸? 네트워크 워크샵 가면 예. 안 된 사람들 얘기는 안 하고 막 루비 되고 크루저 타고 이런 얘기 맞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 분들도 한 해 한 시즌 잘못하면 휘청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럼 만약에 우리 코모님이 차포 다 떼고 직원 월급 다 주고 그냥 순위 면 중간 정도? 네, 근데 그게 저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월급 받으시는 분들처럼 이거를 12개월 나눠서 한 달에 고정으로 얼마가 수익이 뜨는 게 아니고 어쩌면은 그 돈을 벌었을 때 1억 얼마를 벌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1년 통계를 내라고 하시니까 까진 게 있으니까 네, 까먹고 어쩌고 했던 걸 다 빼고 나서 근데 이게 계속 맞물려 가는 거기 때문에 이게 정확한 1년 통계도 아니에요. 그러겠네요. 이게 막 나 이번에 1년에 얼마 벌었어 이걸 할 수 없는 게요. 무료업 하시는 분들은요. 내가 정말 이 장사를 접고 재고를 싹 정리하는 그 순간 그게 진짜 순수익이에요. 그러겠네요. 네. 창고에 쌓여있는 재고가 다 돈이기 때문에 내가 이 직업을 관둘 때 저 재고까지 전부 처리를 싹 하고 나서 내 통장에 꽂힌 돈이 그게 진짜 순수익이에요. 그러겠네요. 정확히 알긴 힘드네요. 네. 이게 또 밥장사 뭐 이런 것과 달라요. 그러게요. 알겠습니다. 일단 청취자 질문 남겨주신 맑은 날의 지렁이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시적이지 않아요? 맑은 날의 지렁이. 그러니까요. 장마철에 지렁이 하면 평범한데 맑은 날의 지렁이니까 막 몸에 흙이 많이 묻어 있을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요. 약간 시적이야. 상상하게 되고. 그러게요. 출연자분께 궁금한 사항은 네이버에 있는 헤더헌터 윤재홍의 난잡한 이야기 공식 카페에 가입하시고 녹음 예정 글에 댓글로 질문 남겨주시거나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에 올리는 녹음 예정 글에 댓글로 질문 남겨주시면 방송에서 빠짐없이 질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얘기가 너무 재밌어지는데 그럼 이쯤에서 4부를 마치고 5부에서 질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부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송에 광고를 하실 분들은 공식 이메일 주소 난잡스토리@gmail.com이나 공식 카카오톡 1:1 오픈 채팅방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을 듣고 후원을 해주실 분들은 후원 계좌로 후원 부탁드립니다. 유튜브에서 윤재홍 검색 후 구독 신청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네이버에 있는 헤더헌터 윤재홍의 난잡한 이야기 공식 카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방송을 듣고 나도 방송에 출연을 해보고 싶다 하는 분들은 언제든지 공식 이메일 주소 난잡스토리@gmail.com이나 공식 카카오톡 1:1 오픈 채팅방으로 신청 바랍니다. 출연 신청하실 때는 간단한 본인 소개, 직업 설명, 핸드폰 번호 등과 방송에서 사용할 닉네임 그리고 녹음 가능한 주말 날짜를 알려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헤더헌터 윤재홍의 난잡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에도 새로운 직업, 알찬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진행의 MC 윤재홍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